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내비게이션 바를 이제 도입을 해볼 건데 책은 이제 3-01입니다. 3-01. 그러면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거는 그냥 굉장히 조촐하게 그냥 메인 페이지 해가지고 질문 리스트 이렇게까지 이렇게만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면 요 만들어져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용해 볼 건데 일단 책에서 뭐 이렇게 하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게 뭔지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이제 공통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제 헤더 필요 없습니다. 헤더 지우시고 이렇게만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SBB 왼쪽에 SBB가 있고 로그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내부라는 태그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메뉴 형식을 띌 때 왜냐면 얘가 메뉴잖아요. SBB 왼쪽에 로고가 있고 이렇게 뭐 로그인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메뉴 형식을 띌 때 이런 걸 다 내부라고 합니다. 내부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의 약자예요. 내비게이션의 약자. 그러면 뭐 내부바 이런 식으로 익스펜드 뭐 LG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누가 제공해 주냐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부트스트랩에서 검색을 해보면 테마 말고 잘 보이지가 않아. 부트스트랩 말고 여기서 독스에서 검색을 해보면 서치 있죠? 서치에다가 내부바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내부바 안 나오나? 내부바 밑으로 내려오면 있나? 여기 있죠? 요런 걸 다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요런 걸 이제 지금 보면 내부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네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부트스트랩에서 이런 디자인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 플루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의 역할이 이거 여기 나오죠. 플루이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이즈가 지금 이게 사이즈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제공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공되어져 있는 부트스트랩에서 다 제공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역할은 말 그대로 메뉴가 너무 넓게 퍼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이죠? 얘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플루이드까지 이 컨테이너 요 녀석이 해주는 게 보니까 컨테이너 너무 넓게 퍼지는 역할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메뉴를 이런 식으로 배열 형식을 아까는 위아래 배열이었다면 좌우 배열로 변경을 시켜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얘는 뭐 로고 역할이고 그 다음에 뭐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써놨네요. 버튼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얘는 이 녀석 버튼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버튼이 안 보이잖아요. 요게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버튼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F12를 눌러보면 보이시는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 반응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 때 PC 화면이 있고 뭐 태블릿 PC에서 보는 화면이 있고 모바일 화면이 있고 화면이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햄버거 버튼을 만들어줘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는데 여튼간에 이제 여기 로고가 사라졌네요. 로고가 사라지고 로그인이 사라지고 햄버거 버튼이 생겼다. 이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숨겨졌다가 처음에는 이제 일정 사이즈 이상에서는 얘가 숨김 처리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일정 사이즈가 되면은 줄어들게 되면 요 버튼이 노출되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얘도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이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쓰게 되면 얘가 알아서 화면이 줄고 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별도의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디자인을 하게 되면 CSS에다가 반응형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이 로그인이라는 녀석이 살아났어요. 로그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
여기 뭐라고 해요? 내비게이션 바 보고 뭐 이렇게 뭐 SBA 이렇게 나왔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로고가 나왔다. 근데 이제 메뉴 버튼을 클릭해야지 이제 요거를 클릭해야지 얘가 메뉴 버튼인데 그래야지 로그인 링크가 보인대요. 근데 자 아직 메뉴 버튼을 클릭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부트스트랩의 역할은 CSS, 그러니까 일단 부트스트랩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 디자인 제공이에요. 기본 디자인 제공. 그러니까 CSS 디자인을 손쉽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로그인 버튼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게 하려는 게 얘는 뭐냐면 얘는 자바스크립트 작업이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작업. 그러니까 CSS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메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로그인 버튼이 나오게 하려면 로그인 자체가 나오게 하려면 얘는 자바스크립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디자인도 알아서 해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공통 템플릿 보면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부트스트랩 민 CSS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CSS 역할만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역할을 담당하는 녀석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역할 기능도 같이 쓰려면 여기 보시면 독스 들어가 보면 얘도 아마 CDN 방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들어가 보면 CDN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CDN 방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게 요 min.css 요건데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JS 딜리버라고 있는데 이게 요것은 너무 기네. 자, CDN 들어가 볼게요. CDN. CDN 안 나오나? CDN.JS가 쳐야 되나? 그러면 여기다 부트스트랩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나오죠? 근데 얘가 아마 CSS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맨 상단에 있는 밑에는 뭐 CSS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요거 자바스크립트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CDN 방식을 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왜 CDN 방식 쓰는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설명 안 드렸나? 설명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적용하면 되는데 그냥 적용할 수 없고 스크립트 한 다음에 여기다 src 이런 식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부트스트랩 J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의 자바스크립트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이 디자인이다. 그냥 요거 두 개는 그냥 부트스트랩 쓸 때 여러분들 외울 건 아니에요.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외울 건 아니고 내가 자바스크립트 기능,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걸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아까는 이제 버튼 눌렀을 때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져와야지만 숨겨져 있는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한 게 뭐예요? 그냥 이제 공통 템플릿 적용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바 그냥 적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트스트랩 JS 로드 그리고 상단바를 됐습니다.